자,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 활용 단원 중단원 마무리 103쪽, 104쪽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03쪽에 나와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고 극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3차 함수죠. 자,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보면 x 제곱이 1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요 x 값을 기준으로 증감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죠. 자, 증감표. 자,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된다 했고, 자, 그 사이 값들에 대해서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해 보면 자, 우리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1, 1 요런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니까, 자,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값이 된다. 즉, 이 구간에서는 증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 감소에 대한 답은 나왔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지금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이 구간에서 함수는 지금 감소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극대가 되겠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함수값은 6이다 라고 나오는데, 요 6이 극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올 건데, 요 마이너스 2가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와 감소 조사는, 그리고 극값을 찾는 것은 이렇게 증감표만 좀 잘 작성해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번에 주어져 있는 4차 함수를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마이너스 4x 제곱을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0이랑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증감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자, 0이랑 3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된다 했고, 그 사이들에 대해서 이제 미분계수의 부호를 한번 조사해 보면,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되고요. 혹시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미분계수의 부호를 알고 싶다. 그럼 이 구간에 있는 값을 하나 대입해 보면 되겠죠. 이 구간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부호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0이랑 3 사이 값에 대해서 부호를 알고 싶으면 이 0이랑 3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1,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자, 이 3보다 큰 x 값에 대해서 이 미분계수의 부호를 알고 싶다. 그럼 3보다 큰 숫자 뭐 아무거나 하나 5를 한번 대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그리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이 부호들을 찾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지금 여기 0, 여기 3. 그래서 그래프는 요런
요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자,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확인할 수 있고, 혹시 이 그래프가 그리기가 힘든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사이값들을 한번 대입해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양수니까 증가,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증가 감소를 조사해 달라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요 구간에서 지금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3부터 무한대까지 요 구간에서 감소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극값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극값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3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극대값은 3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방정식의 활용 문제죠. 자,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정식에서 실근 개수만 파악하겠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냐면 요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두고, 자, 얘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증감표를 작성해 보면 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다항함수,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그래프를 좀 자주 그리는데, 특히 이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좀 자주 그리는데 이 그래프 개형을 조금 외울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없을 때, 1개일 때, 2개일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자, 얘는 3차 함수인데요. 지금 미분에서 0 되도록 하는 x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되겠다. 그러면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x축하고 교점은 딱 하나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4차 함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를 일단 fx라고 두고 실근 개수는 이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만 세면 되니까, 자,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요 1 하나밖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x 세제곱이 1이어야 되는데, 그럼 x 세제곱 빼기 1이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보면,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1인데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1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론 이것도 이걸 기준으로 증감표를 작성해 보면 이제 얘 그래프 모양을 파악할 수 있을 건데 선생님이 3차, 4차 함수 그래프 형태는 조금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자, 4차 함수인데 미분에서 0 되도록 하는 x값이 이렇게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때는 요 놈이 반드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요 최고차항계 수의 부호만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음수기 때문에 요 x는 1이 극대가 되겠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좀 어려운 학생들은 증감표를 그려서도 그래프 형태, 요게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극대값은 7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여기 1,7 여기가 극대가 되면서 이렇게 요 앞에까지는 증가, 요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은 두 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5번에 2번은 정답이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지금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내용이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된다. 자, 1번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자, 선생님이 요 단원에서는 요거 딱 하나를 잘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위치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미분하면 2t-인데 요게 t에서의 속도가 될 거고 얘를 또 미분하면 2인데 이게 t에서의 가속도가 될 거다. 자, 그럼 t가 3일 때의 속도, 가속도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t가 3일 때의 얘네들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4, 속도는 4가 되고 가속도는 2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그때의 위치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찾아달라라고 할 때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t가 1일 때 0이죠. 0이고 t가 1일 때 앞에까지는 음수값, t가 1보다 커지면 양수값으로 변하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t가 1일 때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위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 t 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 그때 위치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fx 함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얘는 3일 때 극소값을 갖고 -1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극대값은 또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해달라는 거는 극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fx를 우리가 미분해주면 fx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이런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지금 3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3에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3이랑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건데 선생님은 인수분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지금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요렇게 두 개가 된다 했으니까 요 놈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다?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3이니까 3에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야 되니까 즉 2a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 다음 b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렇게 a, b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간이 요 아래쪽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fx가 우리가 a, b 값은 찾았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것까지 찾았고요. 자, 이 c 마지막 c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이 9가 된다 했으니까 즉 f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가 될 거고 정리해보면 5 플러스 c가 될 건데 지금 요게 뭐가 돼야 되겠다? 9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c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렇게 c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 값까지도 다 찾았죠? c 값까지도 다 찾았으니까 정리해보면 자, fx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서 해달라는 거는 극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였죠. 자, 극소값은 x가 3일 때니까 f3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4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번 문제의 풀이였고, 자, 이제 11번 문제 여기 좀 지우고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금 요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9가 된다. 양수 a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간 내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파악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또 fx를 미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fx를 한번 미분해 보면 얘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되겠다.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일단 찾자. 그럼 3ax를 묶어내면 x-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0,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인 3차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때 지금 미분에서 0 되도록 하는 x값은 0이랑 4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증감표를 작성해 보시면 요 fx 그래프 모양을 알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요 3차,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고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도록 하는 x값은 이렇게 두 개다. 그럼 얘는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면서 여기가 x는 0 극대가 될 거고 여기가 x는 4 극소가 되겠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져 있는 지금 구간은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2까지 요 안에서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할 거죠.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최소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 함수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f2를 한번 구해보면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값이 작은지를 생각해 보면 요 놈이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a가 양수일 때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될 거고 문제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29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가 돼야 되니까 아 a는 2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a가 2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11번까지 풀었고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요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는 4x 플러스 k다 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 이항시켜서 좀 정리해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요 3차 방정식은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둘 중 하나여야 된다 했죠. 극소값이 0이든지 아니면 극대값이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요 놈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3차 요 3차식을 하나의 3차 함수라고 보고 극대 극소값을 구했을 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라고 두고 자 얘는 미분해 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되고 2, 1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fx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제곱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두 개니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즉 요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극대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즉 f-1이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니까 정리하면 7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자, 요 놈이 0이 되려면 k는 7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이 0일 수도 있죠. 즉 F2가 0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F2는 계산해 보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니까 요 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K가 마이너스 20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요 3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식과 똑같은 식을 이렇게 fx라고 잡았을 때 요 fx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어야 되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k값은 7과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달라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4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지금 요 fx와 요 gx에 대하여 이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결국 지금 요 구간에서 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요렇게 이항시켜 보면 x 세제곱 요렇게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지금 a보다는 크거나 같게 해달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a가 어떤 값이면 될까? 요 구간에서 요 놈의 최소값과 같거나 또는 최소값보다는 더 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두고 자, 이 구간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하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점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0과 2 사이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0과 2 요 사이에서만 생각해 보면 언제가 최소가 되겠다? x가 1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 자, 그래서 f1이 최소값일 건데 f1은 1 빼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 놈, 즉 요 fx는 이 구간에서 값이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요 a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같은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될 거고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4번 문제, 이 영상에서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자가 100m 앞의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C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해서는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를 일단 구해봐야 될 건데요. 일단 멈추기까지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몇 초 뒤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멈춘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미분하면 20-2ct인데 요게 지금 속도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20이 2CT가 되면 되니까 축착 10. t는 c분의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이 c분의 10초 동안 달린 거리가 이제 이 100보다만 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c분의 10초까지 달린 거리는 어떻게 되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 곱하기 c분의 10 빼기 c 곱하기 c의 제곱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요 놈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c분의 200 빼기 c분의 100이니까요. 이게 c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c분의 100이 나오는데요. 이 c분의 100이 바로 그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지선을 넘지 않으려면 이 c분의 100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c의 범위는 c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최소값은 답이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또 중단한 문제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